이 시장, 군수, 도지사, 도의원, 군의원 이런 자리는 나눠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 그 지역의 미래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부여는 강력한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야 되고 또 이 윤석열 정부와 함께 윤석열의 시대적 가치, 정신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거침없이 정의롭게 해나갈 때 부여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여군의 어떤 미래 큰 그림을 꼭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부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여는 어떤 곳일까요? 네, 예비 후보님, 부여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곳으로 생각하나요? 부여하면은 그래도 가장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떠오르는 것이 백제를 떠올릴 것이고 또 백제하면 부여일 것이고 또 저랑 좀 생각이 다르네요. 저는 부여하면 백제가 아니라 이용우 예비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여 군수를 몇 년도에 하셨죠? 제가 2010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민선 5기, 6기 두 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4년 만에 다시. 그렇죠. 네. 좀 소감을 한 말씀 하신다면. 저는 쉬는 4년 동안은 저에게는 자기 반성과 성찰의 그런 시간이었고 또 내 고향 부여 발전을 시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과 연구의 연속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 발전을 위한 많은 공약들을 좀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네. 국민들이 4년 동안 보고 싶었다, 안 보고 싶었다. 예. 많이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시는 어르신들마다 이곳은 너무 오래간만이라고 반갑다고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걸 주시면 그동안 제가 또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예,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 정말로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마치 그 어두컴컴한 그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한 그런 시간들이 연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어르신들 뵐 때마다 건강하고 또 행복한 모습 보면서 저도 많이 기뻤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역을 위해서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또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게끔 또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번에 출마하게 됐는데 지역 어르신들께서 그동안 저를 좀 키워주시고 아껴주셨던 것처럼 저를 믿고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나와야 되는 이유는 한 3가지는 꼭 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을 좀 확보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출마하게 됐는데요. 약 180여 석의 야당이 지금 대통령 당선인의 발목을 벌써부터 잡고 있습니다. 또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정부도 상당수가 야당이 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대거 당선이 되어서 이번 6일 선거부터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을 좀 확보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득시 무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기를 얻었을 때 태만하거나 게을리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물 들어올 때 노를 줘야 됩니다. 충청 대망론에 꽂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그다음에 정진석 국회 부의장, 지금과 같은 시대를 맞이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 발전의 어떤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출전하게 됐고요. 우리 군수 할 때 이런 거는 진짜 호응 높은 정책이었다라고 좀 이렇게 눈에 띄는 정책이 좀 있었나요? 가장 우리 국민들이 또 자랑스러워하는 또 세계유산 도시 유네스코에 등재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도 민선 5기, 6기의 군정 키치프레이즈가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부여였습니다. 그래서 군정의 여러 가지 정책, 시책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꼭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고 뭔가 합의점을 찾아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과물 또한 국민과 함께 성과를 일컫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와 호응 속에서 다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이용우 후보만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가요? 이용우한테는 강력한 추진력이 있다. 군정을 운영했고 국회 보좌관도 했기 때문에 국정과 군정을 잘 알고 그래서 경력과 경륜과 경험이 풍부하다. 이런 것들이 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주변에 좀 계시는데
후보님의 추진력을 믿습니까? 있습니다. 별로 안 들리네요. 네. 코로나 포스트 시대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연구를 부지런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4차 혁명 시대에 맞는 시책과 정책, 국민을 위한 어떤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을 해왔기 때문에 이 시대 정신에도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여군을 위해 아직도 좀 이런 꿈이 좀 있다. 사실 부여는 제가 태어나고 또 자라고 여기 또 어르신들이 키워준 그런 고장입니다. 네. 군수를 내려놓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인구가 이제 감소하고 지방이 소멸하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 부여도 지금 초고령 사회로 막 질주를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 소멸 지금 굉장히 그렇죠. 심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도 좀 적정선을 유지해가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서 오래도록 유지가 되고 국민들이 행복한 부여를 만드는 밑그림, 이런 비전을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그런 큰 그림을 좀 한번 좀 제가 그려볼 생각입니다. 네. 부여 시민들이 가장 큰 요구는 무엇인가요? 우선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분들은 사실 그동안 그들이 만들어놨던 경제적 토대가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무너진 경제적 토대를 복원하는 것이 그들 입장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골에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농업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스마트팜도 4차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하죠. 네. 예, 예. 교수님이 그런 데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스마트팜 농업은 저희 부여군이 전국에서 그래도 선두를 달릴 정도로 저희가 좀 잘 나가고 있는데 그 기초를 제가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부여의 농업인들을 세계적인 선진 농업 도시인 네덜란드 견학을 시켜드렸어요. 뭐 앞으로 이제 스마트 베일리까지 이제 구축이 되면은 명실상부하게 우리 부여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농업군으로서의 어떤 명성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농업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발전하느냐가 그 나라의 생계에도 달려 있다고 하기도 해요. 그렇죠. 지금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일본 할 것 없이 이런 선진 강대국들은 농업에서 지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도 또 오바마 대통령 때도 그랬고 영국, 또 프랑스, 또 일본 같은 경우도 하토야마 총리 있을 때부터 일본 농업도 지금 이제 거의 1차 산업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이 3차 산업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일본의 경제도 위험스럽다라고 할 정도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굉장히 좀 중시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여 국민들에게 그럼에도 소중한 한 표 좀 부탁하는 좀 아쉬운 소리 한 말씀 하시죠. 이번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은 정말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을 말끔히 씻어드리고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부여군의 그런 미래 큰 그림을 꼭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랜 동안 지자체와 함께 하면서 항상 일관성 있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단체장은 국회의원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 단체장을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상황이 바뀐다고. 여러분들의 한 표가 부여군의 입장이 바뀝니다. 시대를 잘 읽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